국감 이틀째로 접어들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는요. 아예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. 선서도 받지 않으려 하고 야당 의원들이 일어섰습니다. 5분 만에 정회가 됐는데요. 먼저 교육위원회 그 장면으로 인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교육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밝힙니다. 장관을 인정할 수 없겠다 하는 것은 장관을 임명한 그럼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까? 납득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로 좀 해주시고요. 그러면 잠깐만. 그러면 그런 자세는 검사를 안 하는 게 맞아요. 그러면 야당은 못하겠다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우리는 당신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.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요. 또다시 청문회를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국면이 오늘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 진행이 어떻게 된 건가요? 그러니까 변호사님? 처음에 이제 유은혜 신임 장관이죠. 네. 나서 국정감사에 처음으로 나와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기된 의혹들 중에 한 3가지 정도는 심지어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거다. 네. 이거 명확하게 짚지 않고선 장관으로 인정을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나마 곽상도 의원은 또 장관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. 근데 네. 다른 분들 예를 들어서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유은혜 후보라든가 유은혜 의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아예 지금 네. 교육부 장관으로서 인정을 못한다라고 했고 결국엔 그 갈등이 이어지다가 중간에 또 퇴장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거든요. 네. 나중에는 뭐 질문을 장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육부 차관에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. 어차피 또 장관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항의는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말고 기왕이면 국감이니까 좀 네. 정책으로 뼈아픈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. 이미 임명된 장관에 대해서 저렇게 네. 해도 그렇다고 번복할 수는 어차피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측에서는 장관으로 인정 안 하면 대통령도 인정 안 하는 거냐라고 따져 물었는데요. 이 자격 논란이 오늘 이어졌습니다. 총선 출마 여부까지 또 딱 집어서 물어봤는데 아무래도요. 이 무상교육과 관련해서도 아마 정책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. 예산이 확보된 거 맞냐? 근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치 않은 것 같은데 뭐라고 답변을 했나요? 글쎄, 그러니까 이제 그 유은혜 장관에게 의하면 세수가 늘어났으니 네.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정확히 그 얘기하면 그건 맞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. 네. 그러니까 세수가 들어서 그거 갖고 이제 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고교 무상교육을 하면 연 2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거든요. 5년 동안 근데 7조. 내년부터 네. 하려고 하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미 예산 다 짜졌잖아요. 그러면 다른 예산을 갖다 쓰는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지방교육 그 교부금을 그걸 뭐 퍼센티지를 높여서 국가에서 지방에 더 많이 주는 걸로 하자 그러는데 그건 또 기재부가 또 반대하고 있고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네. 말하자면 그 부처 내에서 협의도 완전히 안 맞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고교 무상교육 좋지요.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맞게 나가야 되는데 혼자서 좀 앞질러 가는 그런 감은 있거든요. 근데 네.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그 점에 대한 집중 추궁을 해야지 뭐 장관으로 인정 못한다 이거는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장관이 있어도 답변을 하지 못하고 대신에 차관이 답변을 하는 아주 기이한 장면이 펼쳐지더라고요, 변호사님. 네, 그러니까요. 근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 분이죠. 사실 저 네.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거든요. 지금까지 네. 중등교육 과정은 무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고 또 그 시기도 앞서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른 지적이에요. 예산과 관련한 부분을 다른 데도 아니고 국감에서 따지는 게 제일 그 기본적인 업무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차관에게 대신 질의를 했고 차라리요 저는요 어쩌면 이것도 가정입니다만 이제 신임 장관이었기 때문에 네. 그저 대답을 잘 못하시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이번에 장관이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노련한 뭐 한국당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만약에 부각시키는 모습을 보였으면 그게 오히려 뼈아플 수 있지. 차관분은 오히려 일쭉 해오셨기 때문에 질문 대답 잘하셨어요. 그래서 좀 뭘까 국감이 또 정치적인 어떤 정쟁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좀 유감스러웠습니다. 그 자유한국당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무조건 무시하고 임명하냐 거기에 대한 불만의 표시를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법을 개정해서 야당이 또는 반수 이상이 반대하면 절대로 장관 될 수 없다. 그렇게 만들어야지 저걸 멀쩡한 장관을 놔두고 패싱해서 차관한테 물어보고 하면 네. 저게 뭐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?
자, 이 교육위원회에서의 설전을 보셨는데요. 이 법사위에서는요, 지금 가장 뜨겁게 붙고 있습니다. 헌법재판관 3명 공백 사태를 두고요. 문 대통령이 쓴소리를 했었는데 야당은 이 대통령에게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, 변호사님? 글쎄 우선 헌법재판소 지금 구성이 안 되는 건 사실은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은 하루라도 비워둔다는 거는 사실상 특히 이제 그 헌법재판관에 서너 명씩 비워버리면 네. 실질적으로 그 심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런 점에서 네. 누구 탓을 하기 전에 빨리 저 사태를 수습을 해야 됩니다. 네. 그래 정치적인 책임을 그 묻고 서로 따지다 보면 그걸 피하면 국민이거든요. 지금 아마 증인을 누구로 부르냐를 놓고요. 이번 국감에서는 상당히 많이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데 경찰청장으로서는 지금 초유로 구속이 됐었잖아요. 조윤호 전 청장. 지금 민감용 청장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소회를 묻더라고요. 네, 사실 이제 조현우 전 청장 같은 경우도 구속된 상황이지만 증인으로 부르고 싶어 했어요. 근데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제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이 수사를 했고 또 경찰에 의한 수사를 통해서 전직 경찰 총수가 구속되는 참 초유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뭐 심정적인 어떤 착잡감, 경찰을 총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. 네. 뭐 기타 지금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얼마 전에 또 고양시에서의 화재라든가 이런 네. 부분으로 경찰분들이 좀 국감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죠. 네. 댓글수사 같은 경우 또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주로 나왔던 겁니다. 네. 참 식물 헌재에 대한 책임 공방에 이어서요.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가짜 뉴스까지 물어봤던 오늘 국감이었는데요. 그런데 한편으로는요, 이 본원을 건드리기도 하지만 내가 이 정도 각도면 화면에 잘 나오는 건가요? 하고 상당히 기이하게 물어보신 분도 있었습니다. TV 중계에 잘 나오는 법. 한번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될까요? 어떤 장면인지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국감을 하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위원님들의 방향은 정파를 달리해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피감기관 장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이 반쪽으로 나옵니다. 제 얼굴이 이 모양이 빠져요. 굉장히 모양이 안 좋습니다. 심지어 마이크도 이게 짧아가지고요. 이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이걸 당기려고 해도 이게 지금 안 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마이크가 옆으로 해가지고 이 마이크 음량이 반이 세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회가 이런 작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좌석 배치부터 이런 것들 좀 개선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감히 올립니다. 예, 질의 들어가겠습니다. 네. 대전 서울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. 이렇게 하면요, 이 화면이 제가 저거 보십시오. 모양이 매우 빠집니다. 이건 감사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아니 때문에. 근데 박 의원님 그 법사위에서는 안 그랬어요? 그러니까 그 상임위마다 달라요. 길이가. 길이가 달라가지고 좀 빠지는군요. 관록의 박범계 의원이었는데요. 지금 저거 보니까 한 2분 이상 말씀을 하시던데 저분이 그 뭐 마음에 많이 걸리신 걸까요? 저 부분이? 판사 출신이시거든요. 네. 재판하실 때 항상 뭐 중앙에서 했겠지만은 이제 정치 되시다 보니까 항상 화면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, 근데 저런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은 충분히 이해를 되는데 저거를 국정감사 시간에 네. 하셔야 될지는 그건 굉장히 의문입니다. 저게 뭐 그 국회의 행정 파트에서 담당해야 될 문제지, 이제 네. 국민들이 저기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네.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네. 저는 봤습니다. 뭐 이런저런 화제의 말이 있었었거든요. 네, 양재열 그렇습니다. 변호사님. 뭐. 지금 뭐 도종환 장관은 방탄소년단 반드시 군대 가겠다고 했다라는 것까지요. 예,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저 병역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 국위 선양은 방탄소년단이 더 많이 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방탄소년단 분들에게 좀 얘기를 들어보셨나 봐요. 근데 방탄소년단이 나는 우리들은 꼭 군대 가겠다라는 네. 말씀을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니까 굉장히 사실 화제가 되고 있는 일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다고 보고요. 네. 또 보면은 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 국세청에 이 고위직에 여성 간부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. 굉장히 유난히 그랬던 것 같아요. 국감장에서 찾을 수가 없다. 그래서 남세청으로 이름을 바꾸자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,
저 이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게 이제 AI라고 해서 요즘 음성 인식을 해서 대답을 하는 기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그 기기를 하나 들고 나오셨어요. 아. 그래서 시범을 보이시려고 네. 클로이라고 부르면 이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클로이가 저항을 했나요? 클로이가 좀 저항을 했습니다. 경상 이제 사투리가 좀 심하시니까 그 억양을 못 알아들었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네. 10번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하니까 박성중 의원이 얘가 서울이라서 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또 기계 탓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좌관이 옆에서 표준어로 클로이라고 부르니까 바로 대답을 하는 바람에 네. 이건 뭐 그냥 해프닝이긴 합니다만 그런 장면들이 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. 네, 국감장의 이모 저모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.